안녕하세요. 김현정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가격을 누가 정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동산은 소득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을 정하는 것은 첫째가 소득이 맞아요. 소득이 맞는데 이것이 모든 걸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 대출이 이 부동산 가격을 정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슨 얘기냐면 정부의 정책이 부동산 가격을 정합니다.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고요. 또 네 번째를 하자면은 통화량이 부동산 가격을 정하기를 하는데 사실 네 번째 통화량은 언제나 증가했어요. 통화량이 감소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것을 알기 위해 공부를 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통화량은 계속 증가합니다. 통화량이 감소하는 일은 없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통화량은 돈을 벌어서 늘어나기도 하고 또는 찍어서 늘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저소득 국가가 이제 중위 국가나 선진국이 될 동안 많은 통화량이 늘어나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낮은 임금으로 낮은 가격으로 많은 것을 수출하면서 통화량을 외국으로부터 벌어오기 때문에 통화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기술의 혁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기술의 혁신이 어느 수준이 되면 더 이상 기술의 혁신이 다른 나라보다 뛰어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술의 혁신이 되는 과정 중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술의 혁신이 되는 과정 중에 인건비가 올라가 버리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기술이 보편화됩니다. 남들보다 뛰어난 기술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기술이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낮은 인건비가 필수입니다. 그런데 이 낮은 인건비도 기술의 혁신과 많은 수출을 하면서 늘어나는 통화량에 의해서 낮은 인건비가 아닌 높은 인건비로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거의 평준화가 돼요. 그래서 이제 선진국이 특별한 기술의 혁신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통화량은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예전엔 소득이라고 착각들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중요한 것은 소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대출이고요. 이 대출을 진짜 통제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부동산 가격을 정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이고 그 정책에 의한 대출을 얼마나 늘리냐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정해집니다. 여러분 보셨겠지만 지금 요즘 정부가 2022년도 부동산 가격 하락할 때 갑작스럽게 정부가 특례 모기지론을 한 55조를 풀면서 하락이 멈추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게 영향을 주냐면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특례 모기지론은 저가의 부동산에 대한 받침 현상이지 이것이 고가까지 영향을 주지 않는 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알고 봤더니 그런 것이 아니고 저가의 주택을 사람이 사면 그 저가의 주택을 매도했던 사람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중위권 가격을 또 대출을 받아서 사게 됩니다. 그러면 중위권 가격의 부동산을 매도했던 사람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고위권 가격의 부동산을 대출을 받아서 매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낮은 가격의 부동산이 중위권과 고위권의 가격의 부동산을 매수하게 되는 효과를 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게 어떤 형태냐면 부동산은 계속 상승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30년 전에 1억 원 했던 아파트가 40억, 50억 되는 것이 먼저 산 사람이 소위 말하는 장땡이 되는 형태의 루틴을 띠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태어나자마자 뭐부터 해야 되냐면 자기가 살 집, 그 시대의 선호가 되는
주택을 사야 되는 게 핵심이고, 이것은 또 하나 사회적인 흐름과 연결돼서 사람들이 몰리는 곳, 그러니까 수도권의 핵심지 주택을 가장 먼저 사는 사람이 가장 큰 승자가 되는 루틴입니다. 언제까지?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수도를 먼저 공격을 받아요. 가장 핵심지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 있던 사람들은 살기 위해 도망을 가겠죠. 예, 산계합니다. 다 흩어지는 거죠. 다 흩어지고 난 후에 어딘가에 정착을 합니다. 그것이 예전에 그 산속에 그 집을 짓고 살던 화전민이 그래서 생긴 거고요. 그 사람들이 정착을 하게 되면 거기서 주로 삽니다. 되돌아오진 않죠. 근데 누가 되돌아오냐? 자녀들이 되돌아와요. 전쟁이 끝난 후에. 이게 하나의 루틴이에요. 사실은 이걸 파악하는 데도 사실 저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결국엔 소득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출이고, 진짜 중요한 것은 정부의 정책입니다. 이것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은 통화량이고요. 그럼 부동산은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는데, 이것이 한계를 보이는 것은 국가가 아주 그 저생산 국가라고 하나, 저위 국가에서 중위 국가, 그 다음에 선진국이 되는 과정 중에 통화량은 기본적으로 계속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장기적으로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인구 감소로 보여요. 그런데 인구 감소보다 더 중요한 건 정부의 정책입니다. 그리고 대출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동산 가격을 정하는 것은 정부의 의지입니다. 정부의 의지. 정부가 만약에 많은 대출을 인위적으로 풀게 되면, 시장에 풀게 되면 부동산 가격은 끝도 없이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예, 서울의 또는 수도의 핵심지 부동산은 한도 끝도 없이 올릴 수 있어요. 언제까지냐면 정부가 대출을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여기다가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만약에 제정신이 아닌 정부가 통화량을 무제한으로 올립니다. 아르헨티나처럼 자국의 화폐 가치를 폭락시키는 거죠. 막 찍어서. 그러면 이 핵심지 부동산 가격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다만 그렇게 올라가도 달러 베이스, 기축통화로 봤을 때는 올라간 게 아닌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르헨티나가 예를 들어서 달걀 하나에 한 달치 월급을 줘도 살 수 없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보통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 정부의 그 타락성에 따라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정부가 그나마 건전한 국가 같으면 어느 정도 화폐량을, 통화량을 늘리다가 멈추는데, 만약에 정말 개념이 없는 정부라고 그러면 통화량을 무제한 늘립니다. 이럴 경우에는 대책이 없어요. 이럴 때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자산이라는 거를 사고 팔아서는 안 되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엔겔 개수가 끝도 없이 올라가요. 왜냐하면 자산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월급 생활자들은 엔겔 개수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올라갑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다른 자산을 들고 있었을 때 이 자산이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산이 높아지지만 엔겔 개수가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이 자산을 팔아서라도 엔겔 개수, 그러니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사야 돼요. 결론은 자산도 하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엔 자산 가격은 하늘 높이 붙어버립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해외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예, 그 나라에서 살 수가 없게 되겠죠. 예, 그런 악순환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하는 행동이 거의 하이퍼 인플레이 초입에 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서 굉장히 정부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예, 정부가 통화량을 적당히 올려야 되고 대출도 어느 선에서 멈춰야 됩니다. 일본처럼, 일본도 사실은 대출을
많이 해줬는데 왜 일본처럼이라고 얘기하냐면 일본은 국가가 대출을 했어요. 개인들에게 더 이상 대출을 안 해줬고요. 실제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요, 아무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정규직 다니는 소수의 사람들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들한테는 대출 안 해줘요. 잘 알아보시겠지만. 그런데 아르바이트고 뭐고 막 대출을 해준다? 그러면 아르헨티나처럼 됩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미래가 사실은 좀 저는 걱정이 돼요. 만약에 아르헨티나처럼 막 통화를 해준다? 그러면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화폐, 현금을 달러로 전부 다 바꾸든지 아니면 그걸로 자산을 사들이든지, 자산은 주로 부동산입니다. 아니면 그래도 안 되면 해외로 이주를 하셔야 돼요. 저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겠지만 그럴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이상한 정권이 나와서 이상한 행동을 하면 우리도 아르헨티나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첫 번째, 자기 집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그래도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해외로 이주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돈이라고 얘기하는 금, 예? 요새는 비트코인도 거의 금처럼 여겨지는데 사실은 이 비트코인은 저도 참 자신은 없어요. 자신은 없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금도 사실은 만약에 막 통화를처럼 찍어내거나 그러니까 누군가가 막 캐낸다면 정말로 화성 같은 데 가서 혹은 달나라에 가서 금을 막 캐낸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결국엔 희소성이에요.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어야 돼요. 만약에 우리나라 화폐를 국가에서 절대로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다 그러면 화폐도 돈이 되겠죠. 하지만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화폐는 현재 돈이 안 됩니다. 정부가 자제를 할 수 있을까요? 예, 절대 자제 못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도 정부가 주고 있다. 왜? 통화량을 함부로 늘리지 않고 대출을 막고 그리고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긴축을 유지한다. 그러면 화폐는 돈이 될 수 있지만 지금 현재로는 화폐는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도 정부가 주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만약에 정부가 건전한 생각을 갖고 유지를 한다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우리 수준에 맞는 서울의 아파트 4억 5억, 3억 4억 이 정도 수준까지 충분히 내릴 수 있고 우리 저출생도 개선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